자, 요 얘기가 예전에도 간혹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호날두는 맨유 컴백설도 간혹 나와요. 맞아요. 레알에서 뛸 때도 많이 나왔으니까. 맞아. 퍼거슨이 떠나고도 나왔던 걸 보면 항상 이 호날두의 컴백 소식은 여러 언론들한테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요? 기사거리지. 기사거리죠.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호날두는 이제 좀 대중적인 인기를 얻긴 글렀죠. 아니, 너무 그놈이 한 짓이 있는데. 저도 그때는 이제 돈 주고 본 건 아니고 현장 기자여서 그때 가서 막 5층 1층 엄청 뛰어다니면서 되게 고생했는데 호날두 못 봐서 되게 허탈한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 기억 생각하면 조금 좀 그렇긴 하죠. 어쨌든 지금 상황 체크와 기사들을 종합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일단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호날두의 레알 마드리드 컴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다루기에 앞서서 호날두의 상황과 유벤투스의 상황, 또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은 어떤지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당연히 골잡이 영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네, 벤제마 이탈 시 지금 골 넣어줄 선수가 없고 2월 동안 벤제마가 그 발렌시아전에 한번 부상당해가지고 경기를 한동안 못 나왔던 기간 동안에 레알 마드리드의 모든 팬분들은 야, 우리 이제 골 누가 넣어주지? 됐다. 그리고 막 비니시우스, 아센시오, 여기에 이제 마리아노 디아스까지 말도 안 되는 쓰리톱이 구성이 돼서 좀 당황케 만들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복귀하자마자 마드리드 더비에서 동점골, 그 다음에 엘체전에서 동점골, 역전골, 이번 경기에서도 선제골. 그러니까 그렇죠. 벤제마가 있어야 돌아가는 팀이라는 거지. 네, 결국 레알 마드리드도 벤제마의 나이를 생각하면 당연히 새로운 골잡이는 목표로 해야 된다. 있어야죠. 최근에 페레즈 회장이 지속적으로 홀란드 음바페 영입을 목표로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벤투스의 상황. 호날두와의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이에요.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는 최근 2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에서 일단 팀 성적이 아쉬웠죠. 계속해서 16강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좀 떨어지면 안 되는 유벤투스의 어떤 그 클럽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작년 리옹을 잡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포르투를 잡아야죠. 그리고 호날두 첫 시즌에 아약스도 잡아야죠. 8강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코로나로 인한 불황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호날두의 연봉 이 3,100만 유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유벤투스에 대해서도 소식이 다뤄지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알려진 연봉의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연봉 수준은 우리가 다 알기가 좀 어렵긴 해요. 네, 이거는 그냥 추정 금액으로 좀 간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론들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호날두도 유벤투스를 떠나고 싶어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일단 연속된 팀의 챔피언스리그 탈락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챔스는 본인 무대잖아. 맞아요. 이러다가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기세죠? 홀란드가 따라잡습니다. 기세상으로는 따라잡아. 이미 지금 벌써 메호 대전에 두 팀이 아래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팀들은 다 올라갔잖아요. 홀란드랑 음바페. 이런 걸 보면 지금 호날두 입장에서도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메시의 바르셀로나도 챔스 성적에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치. 이 시기에 내가 박차고 올라가면 어쨌든 더 좋은 평가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좀 남을 것 같고 포르투전의 이 마지막 실점, 프리킥 실점에 수비벽은 사실 본인 실수였죠. 괜히 다리를 들었다가 그 사이로 이제 프리킥이 들어가면서 실점이 됐는데 이 때문에 지금 유벤투스 출신 인물들이 호날두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카펠로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이 지금 호날두에 대해서 계속 독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사를 보니까 3자의 상황은 지금 이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레알과 유베, 호날두의 상황을 정리해봤고요.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호날두의 레알 마드리드 복귀설입니다. 왜냐하면 호날두도 뭔가 유벤투스에서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골잡이가 필요한데 레알 마드리드 최고의 골잡이는 누구였냐? 호날두였으니까. 그렇죠. 네. 유벤투스도 호날두 처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데 라섹스타에서 보도를 라섹스타 좋아하나요? 라섹스타 아주 좋아합니다. 표지가 아주 예술이더라고요. 항상 들어갈 때마다 설레게 만드는 그런 느낌. 네. 좋은 보도 있으면 가끔 저장도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소장 팔아서. 네. 어쨌든 에이전트인 조르제 멘데스가 호날두의 레알 마드리드 복귀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기사 타이틀이 달렸어요. 호세 페드레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멘데스는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 대화를 나눴으며 호날두의 복귀를 모색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마르카를 비롯한 스페인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되었어요. 근데 프레데릭 헤르델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보도는 논의된 내용이 아닌 한쪽의 일방적인 입장에 더 가까워 보인다. 이 한쪽이 어디일까 한번 찾아봤는데 이 얘기가 나온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스에서도 보도가 하나 나왔거든요.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 복귀를 직접 원하고 있다. 그러면
쪽의 어떤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는 게 아니고 그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같다. 약간 그쪽 얘기가 아니냐. 네,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봤을 때 호날두 영입에 들어갈 이적료 계약 기간 2년 남았지만 어쨌든 이적료는 발생할 거고. 네, 거기에다가 세후 최소 2천만 유로의 연봉은 부담될 것이다. 이게 제일 크죠. 연봉이 부담스럽지.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젊은 선수들로 지금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개선이 해야 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아직은 나이 든 선수들에 의존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호날두가 또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 아니 좀 백도 아니야 왜 뒤로 가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담들이 일단 있고 지금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라모스, 뭐 바란, 모드리치까지 지금 재계약 논의 중인 거 생각하면 그치. 이 상황에 호날두를 거액을 들여서 영입하는 건 모순에 가까운 얘기.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지금 어린 선수들과의 리빌딩이 더 우선시되는 레알 입장에서는 호날두의 복귀를 달가워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치. 이게 프레데릭 헤르델이 남겼던 반박성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란차 로드리게스도 그간 호날두와 레알의 접촉이 실제로 몇 번 있었다. 있긴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꽤 지난 일이다. 좀 예전 일이다. 최근에는 없었다라는 걸 말해줬고요. 멜초르 루이스는 되게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호날두가 레알로 복귀할 가능성은 지단이 나에게 내일 L체전 뛰라고 할 확률과 똑같다. 없다는 거죠? 네, 정말 없다는 뜻을 돌려 말했습니다. ABC에서의 보도도 하나 있었는데 레알의 퍼스트 옵션은 홀란드. 2순위는 음바페. 그리고 마지막 옵션이 호날두일 것이다. 옵션으로 그러니까 선택지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가장 후순위다. 네,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서는 당연히 호날두의 레알 마드리드 복귀설의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일부 기사들을 보면 호날두 쪽에서 오히려 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들을 해석해 보았고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레알이 안 되네? 바로 선회하죠. 이전 소속팀 맨유도 지금 복귀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선수들 이야기 나오면 항상 빠지지 않는 팀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그렇죠. 같이 있습니다. 워낙 거금을 들일 수 있으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복귀설은 이탈리아의 투토 스포츠에서 나왔어요. 유벤투스의 공격수인 호날두는 팀을 떠날 경우 레알보다는 맨유 복귀를 선호할 것이다. 라고 일단 보도가 하나 나왔고요. 영국의 미러즈에서도 지난 여름 호날두의 에이전트인 멘데스는 맨유에게 영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는 지난 여름에도 한번 호날두가 맨유 복귀를 희망했었기 때문에 만약 상황이 또 한번 맞게 되면 호날두는 맨유 복귀에 적극적일 것이다. 이거를 미러지에서 약간 암시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겟 프렌치 풋볼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GFFN에서는 PSG는 올여름 음바페가 팀을 떠나려 할 경우 호날두 혹은 메시를 쫓을 예정이다. 파리도 메시 얘기가 지속적으로 또 있으니까. 그렇죠. 뭐 집을 샀다,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어요. 네. 메시가 떠날 때 무조건 링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맨유 복귀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까지 호날두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유벤투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가 앞서서 최근에 들려오고 있는 기사로는 유벤투스도 판매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일단 보긴 했는데 실제로 유벤투스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지 조금 더 신뢰성 있는 기자한테 한번 정보를 얻어봤거든요. 네. 로마노가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노. 네, 호날두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어떻게 거취를 결정할지는 모른다. 여전히 미지수고 시즌에 일단 집중한 다음에 미래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수네부와 멘데스가 논의할 것이다. 근데 앞으로 몇 달 안에 결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이적료를 대형으로 지불해야 되는 이적은 요즘 덜 일어나고 있고요. 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특히 저는 이제 다른 스포츠에서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축구에서는 사실 스왑딜이나 트레이드의 형태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야구는 사실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하죠. 뭐 농구도 그렇고. 근데 스왑딜 트레이드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팀을 바꾸고 리빌딩하고 또 이 변모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난 이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긴 즉슨 선수들의 이적료와 연봉이 비싸다라는 거야. 그런 경우에 팀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냐? 한 번 샀을 때 오래 쓸 수 있는 걸 선호합니다. 봐봐. 그렇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만약에 어려워져? 근데 하루 쓰고 버릴 거 삽니까? 아니잖아. 묵묵히 두고 쓸 거 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즉슨 선수는 나이가 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호날두는 85년생 선수입니다. 나랑 동갑이야. 이미 나이가 곧 있으면 한국 나이로도 40에 가까워지는 됐잖아요. 물론 이 선수는 아주 독특하게 축구적인 퍼포먼스 이외에도 또 다른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수긴 해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니까. 이번에 또 칼리아리전 해트트릭도 했고. 그래. 근데 펠레 기록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여러 가지를 어떤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시대를 약간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네. 근데 과연 유벤투스와 호날두의 커리어는 계속 지속될 것인지 여부까지도 재밌게 맞아요. 좀 체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클럽 커리어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어디론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 어디론가 움직인다면 당연히 주목을 우리가 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한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